바르고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맛있는 초대 시간입니다. 네, 10월부터 농촌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건강 개선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교육 사업은 많았는데요. 농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식생활 교육이 어떠한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대학교 최은정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10월부터 이 경기도 양평군 일대 농촌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이 식생활 교육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식생활 교육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점차 인구의 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 인구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작 이 노인 인구들은 영양 상태가 굉장히 어떠한지를 잘 몰랐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보니까 혼자 드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남자분이 혼자 드신 경우에는 식생활에 어떤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식생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탄수화물 식사 위주의 어떤 식사를 한다든가 밑반찬만 계속 먹는 어떤 골고루 먹는 식습관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만 인구라든가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여러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질병 발생으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해쳐져서 이러한 사업이 다시 수정돼야 되겠다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진행되는 이 식생활 교육 수업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수업은 우선은 양평군의 12개 마을을 지정을 해서 이 12개 마을에 조리 강사들이 가서 직접 시연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직접 그 사람들이 식생활 교정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통해서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같이 먹어보고, 이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영양 교육을 위한 어떤 이론 교육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이론 교육에는 식생활 교육이 올바로 식생활 교육을 갖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중요한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이론 교육을 통하게 되고요. 그런 이론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이 이론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제 직접 조리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조리 교육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리를 몰라셨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조리가 하기 쉽도록 쉬운 조리에다가 모든 이론 수업에서 바탕이 된 영양교육을 바탕으로 한 실기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먹어보면 더 참여하기가 쉽고 집에 가서 실천 욕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가 직접 해먹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실현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이번 식생활 교육 사업에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특히 식단을 구성하는 내용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이 식단 구성은 이제 주로 어떻게 계획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식단 구역에서는 이제 구성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은 골고루 먹는 5군 식품을 골고루 들어간 식단을 구성하고자 하였고요. 그 중에서도 식단 구성에서는 한국형 식생활에 맞는 식단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한국형 식생활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이나 찌개의 양이 너무 많아서 나트륨 섭취가 너무 많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는 국물이라든가 찌개를 좀 싱겁게 조리해서 되도록이면 좀 작은 양의 국물을 섭취하도록 교육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나물이나 생채소의 어떤 그 채소 이용을 굉장히 활용함으로써 고탄수화물 식사라든가 이런 거를 실천을 좀 금지하도록 하였고, 또 하나 또 고탄수화물 식사 중에서도 잡곡 같은 거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단순당질에 의한 그 혈당 증가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도록 식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이번에 이 농촌 고령자 대상 이 식생활 교육 사업을 이렇게 같이 진행하면서 느끼게 된 이 농촌 고령자분들의 식생활 교육 관련해서 뭐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 같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고령자분들이시다 보니까 다른 대상보다는 굉장히 교육 방법이 훨씬 더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실천하기 위해서는
책자를 본다거나 이럴 때도 책자의 어떤 글자 크기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써져 있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도록 되어져 있어야 실천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이제 직접 저희가 식자재를 여러 가지를 쓰더라도 그 앞에는 살 수 있는 상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서 저희가 직접 뭐 기르거나 그 마을에서 나는 어떤 그런 채소라든가 과일을 이용하는 방법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환을 만들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그럼 들어보니까 아직 고쳐 나가야 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점들을 정부나 지역 등에서 어떤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까요? 네, 우선 저희가 이번 시범 마을 사업에서도 이 마을에서는 한 달에 한 3회 정도만 교육을 받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식습관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3회 정도의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 시작은 했지만 이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 또 이게 거의 한 3, 4개월 좀 지나게 되면 다시 되돌아가는 식습관에 그런 게 이제 만연하게 되는데 그럴 때 다시 연락을 취해서 잘 하고 계신지 또 그런 교육을 재교육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조리가 또 아직 서투르신 분이라든가 조리 어떤 기술이 취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리 인력들이 직접 가셔서 좀 더 이분들이 정착할 때까지는 도와주는 어떤 인력 수급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식자재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두부 같은 경우에도 직접 해 드실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사기 좀 너무 먼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보급 같은 거를 공동 마을에서 어떻게 뭐 생협을 통해서나 이런 걸 통해서 노인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가 또 취약지구한테 배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발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일회성이나 이렇게 끝나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잖아요. 네. 그럼 이번 이 농촌 고령자 식생활 교육 이 사업을 통해서 이거는 개선되겠다 하고 기대되는 점이 있으신가요? 네, 이분들이 우선은 조리를 굉장히 재미있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먹어봤던 음식에서 자기가 이제 문제점인 거를 먹어보니까 굉장히 짜게 먹었다든가 식습관이 자기가 이제 잘못됐다는 걸 굉장히 빨리 인식하실 수가 있어요. 이론보다는. 그래서 이런 간을 좀 싱겁게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훨씬 더 효과적이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런 우선 저염 식사를 한다든가 건강한 식생활에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 식습관을 하루 매일 실천한다든가 그리고 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도 잡곡 같은 걸 이용한 식사를 많이 이루어진다면 이분들이 이제 건강한 식생활로 들어갔을 때 뭐 건강 사인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뭐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질 거고 비만율도 우선 낮아져서 굉장히 건강한 식생활이 유지될 거고요. 그러면서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 밖에도 이 교수님께서 이제 농촌 고령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이 식생활 교육과 관련해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이분들을 위한 교육 사업도 제가 처음 해봤는데요. 사실은 더 많은 조사와 더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을 더 많이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선은 봤더니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도 많았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두부를 그렇게 쉽게 살 수 없었다는 거는 굉장히 또, 놀라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또 직접 저염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자기가 간을 짜게 안 먹기 위한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저염을 위한 소스라든가 간장 같은 것들을 대기업들에서도 이제 많이 만들어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그 저염 방법이라든가 저염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소스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건강을 위한 실천 계획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네. 혹시 최윤정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내 인생의 바른 먹거리 어떤 것인가요? 네, 우선 바른 먹거리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매 끼 식사를 골고루 매 끼 열심히 먹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먹은 음식이 곧 나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로고가 있듯이 자기가 오늘 먹은 이 순간에 어떤 그 잘못된 식습관이 자기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오늘 먹은 식습관이 올바를 때 그 자체가 이제 자기의 건강한 기초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노인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 채소 과일을 400g 이상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많은 5가지 채소를 하루에 400g 이상 먹도록 실천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른 먹거리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도 오늘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최은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